안녕하세요. 에릭슨의 정신분석 이론 소개를 맡은 노성호입니다. 우선 정신분석 이론에는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인간은 타고난 생물학적 요소에 따라 성격의 기초가 형성되지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성격 발달을 주도합니다. 또 퍼스널리티는 단계적으로 발달하고 각 단계가 우세하게 출현하는 최적의 시기가 있습니다. 앞서 단계의 심리사회적 갈등 해결과 통합을 토대로 발달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전 단계의 과제가 수행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후 단계의 과제 또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격의 발달은 생물학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심리사회적 위기에서 비롯됩니다. 각 단계마다 발생하는 심리사회적 위기를 잠시 뒤에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심리사회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을 때 자아의 힘이라 불리는 덕이 형성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각 단계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영아기입니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수유입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세상에 대한 예측력과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가지는 심리사회적 위기는 신뢰감 대 불신감입니다. 이런 위기를 통해 성취해야 할 덕목은 희망인데요. 생존 초기의 불안정, 혼란, 격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소망이 달성될 수 있으리라는 지속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희망은 삶에서 본질적인 최초이자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덕입니다. 다음으로 유아기입니다. 유아기는 보통 2세에서 3세까지의 기간이고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은 배변 훈련입니다. 그리고 과제는 신체 기능에 대한 자제력과 독립심의 발달입니다. 이 시기의 심리사회적 위기는 자율성 대 수치감 및 회의감입니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배변 훈련에 성공할 경우에 매우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큰 수치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기서 성취해야 할 덕목은 의지입니다. 의지란 수치심과 회의감에도 불구하고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통제와 자유 선택을 실행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결심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기에 아동들은 충동을 통제하고 법이나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기초를 마련합니다. 다음으로 유치원기입니다. 보통 3세에서 5세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나이는 참고로 만 나이를 말합니다. 이 시기는 아동들이 탐구하는 기간입니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환경에 대해 통지력과 힘을 발휘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 처음으로 거짓말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너무 자녀를 심하게 혼낸다면 아이가 죄책감에 의해서 이 시기에 성취해야 할 덕목인 목적의식이 부족하게 됩니다. 목적의식은 좌절이나 죄책감에 의해 억제되지 않은 가치 있는 목표를 생각하고 추구하는 용기입니다. 이 시기에 지나친 죄책감은 새로운 활동과 개성의 발휘를 막아서 무력하고 편협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6세에서 11세까지는 학령기입니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처음 학교에 들어가 본격적인 학업을 시작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요구와 학업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이 시기의 위기는 근면성과 자신감 대 열등감입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학업을 시작하면서 그 과정 속에 학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학령기의 성취 덕목은 열등감에 의해 손상되지 않은 과제를 완수하는 기술과 지능의 자유로운 발휘를 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은 아동이 자기 문화의 생산적인 일원으로 합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청소년기는 18세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시기는 사회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느껴 학생들은 친구 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청소년기의 과제는 자기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위기는 자기 정체감 대 역할 혼돈인데요. 자기 정체감이란 자기 동일성에 대한 자각인 동시에 자기의 위치, 능력, 역할, 책임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이 시기에 학생들은 신체가 성인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아동처럼 행동해야 할지 성인처럼 행동해야 할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그 과정 속에서 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가치체계에 피할 수 없는 모순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서약한 충성을 지속하는 능력을 성취하도록 합니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윤리적 가치와 신념체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은 성인으로 넘어가는 청년기입니다. 이 시기의 중요한 일은 인간적 관계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청년기에는 친밀하고 애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이 시기의 청년기의 위기는 친밀감 대 소외감입니다. 성취해야 할 덕목은 사랑인데 사랑의 의미는 소외와 대립을 가라앉히고 영원히 상호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진실한 의미에서의 사랑은 정체성과 성실이 전제됩니다. 40세를 넘으면 장년기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일과 자녀 양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양육이나 생산적인 일을 통해 자신을 연장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생산성과 침체감의 대립이 위기입니다. 성취 덕목은 돌봄입니다. 자신의 것을 넘겨주는 것을 감수할 수 있는 베풀미나 전수하는 덕목을 말합니다. 돌봄은 자녀 양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산출물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입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회고를 하는 것을 많이 하곤 하죠. 따라서 과제는 인생을 되돌아보며 성취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사람들은 자아통합감 대 절망감의 심리적 위기를 가집니다. 성취해야 할 덕목은 지혜입니다. 이 시기에는 죽음의 직면에 삶을 관조하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인 만큼 이 시기에는 이전 단계에서 이룬 소신을 거두어 보다 높은 차원에서 자아를 통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신분석 이론은 중대한 결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로 이론의 불명확성과 애매모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에 대해서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편향된 여성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초자아가 약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여성이 더 약한 도덕감을 성취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성적 욕구를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에릭슨이 신경쇠약, 불안, 히스테리, 강박증의 원인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린 시절의 성적 억압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도덕성 발달에 대한 책임을 어머니에게만 부과하는데요. 아동 발달에 대한 책임을 아동 자신, 환경, 타인의 영역에는 거의 부과하지 않고 오직 어머니에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분석 이론이 도덕성 발달에 기여한 바도 크겠지요. 우선 아동의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동들의 성적 호기심, 신체적 접촉 욕구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깨웠습니다. 또 예술적, 성적 표현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특히 성적 충동의 본능인 리비도 개념은 예술과 성의 표현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와 아동 간의 상호관계를 중시했습니다. 부모는 변화하는 아동에 끊임없이 적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어기제, 동일시 등의 유용한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여기까지 에릭슨의 정신분석 이론을 소개했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